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합격생 지애리입니다. 저는 먼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실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서 전 좀 창피하지만 제가 시험을 봤던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좀 자세하게 적어 보았어요. 먼저 18년도, 19년도에 기간제를 하면서 경험 삼아서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봤었는데 두 번 다 전공 점수가 꽈락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어렵구나를 느껴가지고 21년도 시험부터는 올인을 결심을 해서 서진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먼저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들을 적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험을 먼저 분석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유형과 비중을 분석하시면 공부를 계획하는 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시험이 교육학이 20점이고 전공이 80점이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교육학은 20%, 그리고 법 교육과정, 점자나 UDL은 10에서 15% 비중을 두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전공은 65에서 70%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제가 체크리스트를 올려두었는데 이렇게 전공 영역별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시면 어떠한 한 과목에 쏠리지 않고 여러 과목을 공부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것이 초수 때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방향을 잡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때 그 스터디 선생님들 중에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방향이나 방법을 많이 안내해 주셔서 수월하게 방향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든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다 암기를 해야만 이 시험에 합격하는 줄 알았는데 이 시험은 본격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시험에 나오는 것을 먼저 순위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특법에 같은 경우도 마지막 항에 무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부하기 전에는 이것마저도 저는 외웠었는데 이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가려내면서 하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1년도에 탈락했던 원인을 파악해 보았는데 21년도에 탈락했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기본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기본기를 좀 더 탄탄하게 쓰면 한 11점 정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서 22학년도에는 기본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수 때 공부를 하다 보니 3, 6월에 했던 심화 내용이나 강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구조화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임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초수이신 선생님들도 3, 6월에 서진 선생님의 자료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하게 체크해 주시는 부분들도 꼭 체크하고 암기해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과정 장특법이 통암기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꼭 처음부터 통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은 정말 긴장이 돼서 외웠던 것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도 이번 시험에서 교육과정 문제 중에 답이 가족인지 가정인지 이게 시험장에서 정말 헷갈려서 엄청 많은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부터라도 교육과정 장특법은 꼭 통문장으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렵고 재미없다고 느꼈던 과목에 흥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렵다고 초수 때 느꼈던 게 문제행동, 학습장애, 의사소통 이렇게 세 가지의 과목이었는데
재수 때 다시 공부를 하면서 흥미를 가지려고 했고, 또 21학년도에 문제행동 파트에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점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3, 6월부터 어려운 과목을 잡아 놓으니까 7월 이후로는 이 세 가지의 과목이 심화 내용이 추가돼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6월 전까지는 자신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을 흥미를 붙이거나 잡아놓고 반복해서 하시면 충분히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초수 때와 재수 때 공부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초수 때는 임용은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 노량진까지 30분에서 40분 정도 대중교통을 타고 노량진에 꼭 수업이 없더라도 3월부터 11월까지 왔었어요. 왜냐하면 독서실이 집이랑 멀면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노량진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한 8월부터는 체력이 많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점심 먹고 졸릴 때 항상 독서실에서 엎드려 자니까 속도 더부룩하고 그래서 막판에 좀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재수 때는 집에서 공부를 했고 수업을 들을 때만 학원에 직강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공부를 시작해서 점심 12시 반이나 1시까지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하니까 오전 시간에 좀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어요.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점심을 먹고 그다음 휴식을 취했는데 1시부터 한 2시까지 점심을 먹고 3시까지 휴식을 취할 때는 침대에 누워서 좀 편안하게 낮잠도 잤고 그렇게 하니까 컨디션도 다시 회복이 됐고 그래서 암기도 더 잘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한 6, 7시까지 저녁 공부를 하고 또 저녁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복습 시간까지 이렇게 오전 4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 3시간 분산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쉬어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각자 상황에 맞춰서 컨디션이나 신체적인 능력을 잘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1월부터 11월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초수 때와 재수 때를 나눠서 적어보았는데 제가 거의 재수 때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교육학은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한다면 저는 3월이나 4월 강의를 듣고 5월은 독학으로 1회독을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에도 1회독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초수와 재수 때 공부 흐름을 보고 그리고 이제 7월과 8월에는 모의고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연습이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모고를 직접 풀어보시고 서술을 해보는 경험을 가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기본 내용이 있어야지 7, 8월에 모의고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5월, 6월에 혼자 독학하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교육학은 이때 저는 전공에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교육학을 공부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래서 혼자 독학을 했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점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3월과 6월에는 선생님들께서 목표를 서브노트 만들기나 단권화 만들기를 목표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수 때는 법과 교육과정은 짝스터디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화로 구두 인출을 하면서 외워 나갔었고 아마 한 2달에 1회독을 기준으로 천천히 암기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특수 전공은
학원에서 만들어줬던 스터디원들과 총 4명이서, 저까지 4명이서 공부를 진행했었는데요. 먼저 이번 주에 정서행동을 나간다고 한다면 4명이서 미리 예습을 합니다. 먼저 정서행동 파트를 예습을 하고 암기를 해와서 서로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서행동에 대해서 구두 인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각자 기출 문제를 살펴보고 자기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뽑아서 분석하고 확장하는 설명을 한 문제씩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에서 정서행동 강의를 한 번 더 들으니까 복습이 되었고, 암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듣게 되니까 암기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공부 계획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선진 선생님의 구두 인출을 참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니까 한 과목에 2~3번 정도 회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수 때는 법과 교육과정 점자 문제를 밴드 스터디를 활용하면서 했었는데 2주에 1회독을 목표로 3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했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각자 돌아가면서 네이브 밴드에 점자 문제, 그리고 법 문제, 교육과정 문제를 내고 그날 저녁에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퀴즈 풀듯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빈 여백에 인출하고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공부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업로드해서 공부한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일별로 여기에 점자, 수화, UDL, 웹 접근을 추가를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놓지 않고 꾸준히 계속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거는 따로 외우지 않아도 선생님들께서 잡아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은 재수 때는 저는 혼자 공부를 했었어요. 초수 때 4명의 스터디원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제가 8월 이후에 불안해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은 인출이 정말 잘 되는데 저는 구두 인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줄어들고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재수 때는 이제 공부 방법을 잘 아니까 혼자 해볼까라는 생각에 그때는 이제 혼자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3, 6월에는 복습에 초점을 조금 더 맞췄는데요. 영역별로 먼저 훑어본 다음에 이번 주에 정서행동을 나간다면 정서행동 영역별로 훑어보고 암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암기는 제가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체크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서진 선생님의 구두 인출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영역별로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확장하고 분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했고 놓쳤던 부분은 서브 노트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3월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초수 때랑 재수 때 다 컷 근처긴 하지만 그래도 컷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기출을 잘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초수이시더라도 기출 문제만 확실히 가져가시면 저는 무조건 컷 근처는 갈 수 있다고 확신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8월의 목표는 서브 노트를 만들어 두었으면 여기에 심화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7, 8월에 모의고사 보는 내용들, 틀린 내용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먼저 초수 때는 마인드맵으로 정서 자폐를 나가는 주라면 그 주에 정서와 자폐를 마인드맵으로 구조화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암기를 했어요. 그래야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토요일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일요일과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틀린 문제를 체크하고 오답
정리를 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래에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재수 때도 거의 비슷한데요. 어려운 과목과 먼저 쉬운 과목으로 두 개를 묶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에는 기본 내용을 먼저 암기를 하고 3, 6월 강론 자료 프린트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암기 범위를 더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또 연도별로 기출 문제까지 추가하면서 병행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7월과 8월 달에도 영역별로 진도를 나가다 보면 상권을 할 때 학원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들 개인별로 연도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다른 내용, 다른 과목들까지도 보실 수 있고, 내가 어떤 영역이 약한지, 어떤 영역이 암기가 안 되었는지도 확실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 8월부터는 늦어도 연도별 문제를 같이 병행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7, 8월에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풀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 내가 이걸 실수로 틀렸는지, 이해가 안 됐는지, 암기가 안 된 건지 분석을 잘 하고 틀린 문제를 서브노트에 체크하고 또 다시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7, 8월에 선생님들께서 맞은 문제는 나중에 다시 문제를 내도 맞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틀린 문제는 이때 확실히 잡고 가지 않으시면 나중에도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외워지면 포스트잇에 적어서 집안 곳곳에 적어두거나 이걸 자주 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 포스트잇을 시험장까지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안 외워지는 문제들을 다시 체크하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 8월부터는 모의고사를 보실 텐데 이때 진짜 시험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확실히 내가 풀었는지 체크를 하고 또 이 문제가 저는 헷갈리는 문제는 문제를 풀 때 물음표로 체크해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가 해결된 문제는 다시 세모표로 해두고 또 시간이 남는다면 세모표 된 문제를 또 다시 점검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이렇게 7, 8월 모의고사를 풀어가시면서 선생님들만의 시험 보는 스킬을 좀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책대로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저는 문제를 연필로 적고 그 다음에 답지에 그대로 적는 연습을 했었어요. 이게 모의고사 때 선생님들께서 핵심 키워드나 문장을 완벽하게 맺지 않고 초안으로 작성을 해두고 답안지에 나중에 옮기시게 되면 시험 볼 때 나중에 이 문장을 어떻게 답지에 매짐을 해야 할지 그 매짐을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나중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7, 8월부터라도 답을 적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매짐 연습까지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옮겨 적는 것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래에 그 계획표를 보시면 재수 때는 조금 소수 때보다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서 자폐를 보는 그 주에도 다른 영역을 두 개를 묶어서 회독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심화 내용까지 암기하고 모의고사를 들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소수 때와 동일하게 오답 정리나 복습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과 11월에는 공부를 초수 때는 서브 노트를 무한 반복하면서 영역별로 개념을 먼저 암기했어요. 그 다음에 초수 때는 9월부터 연도별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이때 정말 아쉬웠던 게 기출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걸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저는 늦어도 7월 달에는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는 원서 접수를 하실 텐데 저는 초수 때
1차만 통과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제일 많이 뽑는 그냥 경기도를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2차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물론 1차에서 탈락은 했지만 12월에 경기도를 준비하면서 저랑 경기도랑의 2차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결정하실 때도 중요하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이제 재수 때는 특수교육 전공을 2주에 1회독을 목표로 공부를 했었어요. 최대한 많이 회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사람마다 공부하는 속도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않고 9월에는 뭐 4주에 1회독, 그리고 10월에는 3주에 1회독, 11월에는 2주에 1회독 이렇게 공부하시면 점점 줄여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서브노트로 기본 개념을 계속 회독하면서 암기를 했고 연도별 기출 문제를 21년도부터 13년도까지 무한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몇 년도에 어떤 문제였지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과 11월에는 서브노트를 무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단권화나 서브노트를 꼭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동일하게 모의고사를 볼 때 시험과 동일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이 음식이 나의 몸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한 4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시험 날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미리 연습을 똑같이 해두시면 시험장에서 학원에서 모의고사 푸는 거랑 같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긴장을 좀 더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는 재수 때 밴드 스터디로 뭐 법, 교육과정, 점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 회독을 했었고요. 먼저 특수교육학을 서브노트로 회독을 했는데 이때 2개 영역, 쉬운 영역과 어려운 영역을 묶어서 회독을 하고 암기를 하고 그 다음 연도별 기출 문제를 풀고 또 틀린 문제는 체크하고 암기하면서 공부를 일주일 동안 해 나갔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있는 날에는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그날 조금 피곤하더라도 내가 틀린 문제만 왜 틀렸는지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에 푹 쉬고 나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마지막 2주 남았을 때는 전 과목을 일주일에 1회독, 그 다음에는 3일에 1회독, 2일에 1회독, 1일에 1회독을 정리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그동안 안 헤어져서 만들었었던 그 포스트잇을 쉬는 시간에 암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1교시 전공이 끝나고 나서 시각장애나 뭐 청각장애 문제가 안 나왔네? 라고 파악을 하면 2교시에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영역을 중점으로 쉬는 시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 때는 저는 그래서 소신 지원을 지역을 선택할 때 이제 소신 지원을 이때는 했었는데 나랑은 어떤 지역이 맞을까 먼저 분류를 하다 보니까 지도안은 작성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도안 지역을 빼고 나중에 추려보니까 인천, 충북, 충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면접과 수업 시연 이 2가지만 보는 인천 지역을 선택했고 그리고 2차 준비를 하면서 미리 2차에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랑 잘 맞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원을 해서 2차 준비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재밌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에는 제가 그림 자료를 첨부해 놓았는데 서브노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료를 넣어두었어요. 먼저 서브노트는 저는 스프링 노트로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 이 한 권에 모든 영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하시면서 암기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은
왼쪽에 포스트잇으로 체크를 해두고 선생님들께서 쉬는 시간이나 뭐 잠깐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에 또 생각이 안 나네 하면 그 포스트잇을 열어서 다시 한번 암기를 체크하고 그 암기가 다 되면 이 포스트잇을 떼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험장에 들고 갔던 포스트잇을 그림으로 붙여두었는데 작은 미니 수첩이나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노트는 저는 서진 선생님 마인드맵 자료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시험장에서 어떤 파트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3월부터는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인드맵을 구조화하시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이 자료는 출제 연도가 함께 적혀 있어서 따로 선생님들께서 정리하지 않으셔도 돼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면서 이제 3, 6월에 강조하셨던 부분은 초록 색깔로 표시를 해두고 7, 8월에 모의고사가 출제된 거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고 9월과 11월 파이널 모고는 보라색으로 표시하고 또 마지막 해에 저희가 중등이니까 유초에 나왔던 문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눈에 보면서 어떤 것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는 단면으로 복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여백이 있어야 나중에 심화되는 내용이나 새로 책이 출간될 때 내용을 추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여백의 자료를 추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기출 분석을 했던 것들을 사진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먼저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시겠다면 첫 번째로는 답을 그냥 먼저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풀어보실 때에는 이게 왜 답인지 답이 아닌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보시고 또 세 번째로 푸실 때는 이 문제가 어떤 파트에 어떤 마인드맵에 있었는지 구조화를 한번 옆에 그려보시고 또 다음으로 푸실 때는 이 구조화했던 마인드맵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인출을 하시면서 내용을 적어보시면 암기 내용을 또 체크하시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기출 분석을 하시면서 다음에 나올 문제를 예상해 보실 수 있는데 명칭이 나왔다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정의를 서술하라고 나오겠네 라고 예상을 해보실 수 있고 또 나왔던 문제에 다음 뭐 학습장에 읽기가 나왔다면 다음에는 쓰기가 나오겠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슬럼프를 극복했을 때는 제가 극복한 방법으로는 힘들 때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위축되고 슬럼프를 극복할 때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공부에 흥미를 갖는 기회를 가졌고 또 기분이 안 좋아지면 계속 앉아있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노래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통해서 잠깐의 기분 전환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까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아마 엄청 많이 심리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선생님들만의 각자의 방법으로 꼭 슬럼프를 이겨내셔서 11월까지 열심히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의 팁은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못 적었는데 이거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 말고 11월 이후에 1차 끝나고 나서 다시 보실 것 같아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냥 적어두었는데 2차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장이나 태도는 정말 승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말투나 표정은 아나운서 면접을 보는 것처럼 하시면 호감을 많이 받아서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